74세 정순의 여름은 남들보다 일찍 찾아오고 남들보다 늦게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만은 예외였다. 한여름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매미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한낮에도 정수는 늘 짙은 남색 긴 소매 셔츠를 고집했다. 얇은 지짐이 원단도 아니었고 구멍이 숭숭 뚫린 못이 적삼도 아니었다. 손목 단추까지 꽉 채운 그 답답한 차림은 동네 사람들의 눈에 늘 의문이었다. 아이고 순이 엄마. 안 더워? 보는 내가 다 숨이 막히네. 좀 걷어붙이지 그래.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앞집 말숙 할멈이 혀를 차며 물었다. 정수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셔츠 끝동을 한 번 더 끌어내렸다. 손등을 반쯤 덮은 천 조각이 마치 자신의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그녀는 그것을 놓지 못했다. 나이가 드니 뼈마디가 시려서 그래요. 찬바람 조금만 불어도 무릎이고 팔꿈치고 저려오니 원. 정순의 말은 늘 같았다. 하지만 말숙은 알고 있었다. 정순의 집 거실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도 돌지 않는다는 것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정수는 뜨거운 보리차를 마시며 홀로 적막을 견뎠다. 그녀가 주방에서 물을 썰 때도 마당에 고추를 뒤집을 때도 왼쪽 소매는 단 한 번도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정순만의 견고한 성벽이었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생의 비밀이었다. 오후 2시 정수는 낡은 싱크대 앞에 섰다. 수전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요란했다. 물을 아끼려 조금씩 틀어 쓰는 습관이 몸에 밴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물소리가 커야만 했다. 집안을 가득 채운 고요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상추를 씻던 정순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왼쪽 팔꿈치 아래에서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는 찌릿한 통증. 그녀는 반사적으로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소매 위를 꽉 움켜쥐었다.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녀는 눈을 감고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흉측하게 뒤틀린 살덩이의 감촉. 그것은 정순의 몸에 새겨진 지도였고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얗게 센 머리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꽁꽁 싸맨 긴 소매. 정수는 문득 자신이 살아있는 시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멀쩡한 척 덮어놓은 가짜 인생.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명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깜짝 놀라 셔츠 소매를 다듬으며 거실로 나갔다. 명운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수박 한 통을 들고 서 있었다. 아유, 이 더운데 뭐 하러 왔어? 바쁠 텐데. 엄마 생신이 이번 주잖아. 미리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왔지. 근데 엄마, 이 더위에 웬 긴팔이야? 제발 좀 벗어. 보는 사람 더워 죽겠어. 명운이 답답하다는 듯 정순의 팔로 손을 뻗었다. 정순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뒤로 뺐다. 아냐. 엄마 괜찮아. 에어컨 바람 쐬니까 으스스해서 그래. 명운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아들의 눈에 의욕이 서렸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의 눈빛이 마치 자신의 소매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하며 말을 돌렸다.
수박 달다. 얼른 썰어줄 테니까 앉아 있어. 칼날이 수박 껍질을 파고드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명우는 소파에 앉아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여름에도 긴팔을 입었지만 최근 들어 그 집착이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엄마, 혹시 팔 어디 아픈 거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아니라니까. 늙으면 다 이래. 걱정 말고 너나 잘 챙겨 먹어. 정수는 수박 쟁반을 내놓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명훈아, 제발 묻지 마라. 이 소매를 걷는 순간 내가 알게 될 그 진실을 엄마는 감당할 자신이 없단다. 정수는 차가운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그 어떤 단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목구멍을 넘어가는 서늘한 감각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밤이 깊었지만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오는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조심스럽게 왼쪽 소매의 단추를 풀었다. 하나, 둘, 셋. 단추가 풀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 박동수도 빨라졌다. 마침내 드러난 살갗. 그것은 사람의 피부라고 하기엔 너무나 처참했다. 불에 데어 오그라든 흉터가 팔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누군가 억지로 잡아당긴 듯 뒤틀린 피부 조직은 검붉은 빛과 창백한 흰빛이 뒤섞여 뱀의 비늘처럼 징그러웠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흉터를 쓸어내렸다. 40년 전의 그날 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984년 가을,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던 시절이었다. 명우는 겨우 4살이었고 남편은 노름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였다. 정수는 명운을 등 뒤에 업고 국수 삶는 솥 앞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었다. 주방 한 구석에 켜두었던 석유 골로가 문제였다. 엄마, 뜨거워! 명운의 짧은 비명이 들렸을 때 이미 불길은 주방 천장까지 치솟아 있었다. 낡은 건물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명운을 품에 안았다. 탈출구는 불길에 막혀 있었고 머리 위로는 타버린 석가래가 떨어져 내렸다. 정수는 명운을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덮었다. 괜찮아, 명훈아. 엄마가 있어. 눈 감아. 절대로 뜨면 안 돼.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녹여버릴 듯 달려들었다. 왼쪽 팔 위로 시뻘건 불덩이가 떨어졌다. 치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고통은 비명을 지를 틈조차 주지 않았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정수는 생각했다. 내 팔이 타도 좋아. 내 살이 다 녹아도 좋으니 제발 우리 명훈이만은 살려주세요. 구조대원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정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왼쪽 팔은 마치 강철로 만든 보호막처럼 명운을 감싸고 있었다. 덕분에 명운은 머리카락 끝 하나 타지 않고 무사했다. 하지만 정순의 팔은 회복 불능의 상태였다. 가난했던 그 시절 제대로 된 수술 한 번 받지 못한 채 흉터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정수는 다시 소매 단추를 채웠다. 흉터를 가린다고 해서 과거의 고통까지 가려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이 흉터를 숨긴 이유는
단 하나였다. 성인이 된 명운이 이 상처를 보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정수는 평생을 한여름에도 긴팔 옷 아래 자신을 가두었다. 엄마, 아직 안 자?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명운의 목소리에 정수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렸다. 이제 자려고. 너도 얼른 자라. 알았어. 근데 엄마, 아까 낮에 말이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명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훔쳤다. 아니야. 명훈아, 엄마는 괜찮아. 이 팔 하나로 널 지킬 수 있었다면 엄마는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 불길 속에 뛰어들었을 거야. 말하지 못한 속마음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정수는 남편의 빈자리와 가난을 이 팔 하나로 버텨왔다.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었지만 아들에게만큼은 아픈 기억의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내일 다시 긴 소매 단추를 꽉 채울 것이다. 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정순이 40년째 긴팔을 입는 유일한 이유였다. 정순의 생일날 아침, 집안은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명우는 아내와 어린 딸 서윤을 데리고 일찍부터 찾아왔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고 손녀 서윤은 할머니 품에 안겨 애교를 부렸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그린 선물이에요. 서윤이 내민 도화지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림 속 정수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림 속 정순의 팔은 반팔이었다. 할머니는 왜 맨날 긴팔만 입어요? 나처럼 예쁜 반팔 입으면 좋을 텐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식탁 위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서윤을 불러앉혔고 명우는 무겁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오늘 같은 날은 좀 편하게 입지. 집 안도 더운데. 내버려 둬라. 내가 이게 편해서 그래. 정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들이켰다.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손이 떨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챙그랑 소리를 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기 위해 라이터를 찾던 명운이 실수로 정순의 옆에 있던 물컵을 쳤다. 차가운 물이 정순의 왼쪽 팔위로 쏟아졌다. 어구, 차가워라. 정순이 반사적으로 팔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꽉 조여져 있던 소매 단추가 식탁 모서리에 걸려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젖은 셔츠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내렸다. 엄마, 명운이 정순의 팔을 붙잡으려던 찰나 그의 시선이 멈췄다. 4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명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며느리는 비명을 참듯 입을 틀어막았고 어린 서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엄마? 명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시선은 뱀의 비늘처럼 뒤틀린 흉터에서 고정된 채 움직일 줄 몰랐다. 정수는 사색이 되어 소매를 움켜쥐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명훈아. 이건 그냥 옛날에 살짝
되어서 그래. 살짝 되었다고? 이게 살짝 되어서 생긴 상처야? 팔 전체가 이 모양인데 명우는 미친 사람처럼 정순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흉터는 어깨 근처까지 이어져 있었다. 명우는 그 상처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뜨거웠던 열기, 엄마의 비명, 자신을 덮치던 커다란 그림자, 그리고 나중에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들. 이거 혹시 그 국수집 불났을 때 생긴 거야? 나 구하려다가 그런 거냐고? 명운의 외침이 거실을 울렸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비밀이 탄로 난 두려움보다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명훈아. 제발 울지 마라. 어떻게 안 울어? 엄마는 40년 동안 이걸 혼자 감추고 있었던 거야? 이 끔찍한 고통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명우는 식탁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매끈한 팔과 엄마의 일그러진 팔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누려온 평범한 일상, 아무 상처 없는 깨끗한 몸이 모두 엄마의 살점과 맞바꾼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정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명훈아. 엄마는 이 상처가 하나도 안 부끄러워. 오히려 고마워. 너를 지킬 수 있게 해줘서 엄마한테는 이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야. 그날 정순의 생일 잔치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할머니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함께 울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매 밖으로 나온 흉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다.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정순의 집은 오랜만에 고요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였다.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했던 어제의 눈물은 이제 희미한 희망으로 대체된 듯했다. 명우는 어머니의 팔에 약을 발라드리기 위해 다시 찾아왔다. 정수는 망설임 없이 긴 소매 셔츠 대신 반팔 티셔츠를 입고 아들을 맞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드러낸 채였다. 엄마, 혹시 가렵거나 아픈 데는 없어? 어제 물이 닿아서 혹시나 염증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돼서. 명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어제보다 한결 편하다. 이렇게 팔을 내놓고 있으니 시원하고 좋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명우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시원하고 좋다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명우는 소독약을 솜에 묻혀 어머니의 흉터 위를 살살 닦아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조심스러웠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매일 이걸 숨기고 사느라 나 때문에. 명우는 다시 목이 메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내가 아니야. 명훈아. 엄마가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는 평생 이 팔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내가 혹시라도 내 탓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더 마음 아팠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명우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다. 어머니의 흉터는 더 이상 끔찍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증표였다. 그는 흉터 위로 입술을 가져가 조용히 입을 맞췄다. 정순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간 맺혔던 응어리가 그제야 조금씩 풀려나는 듯했다. 오후 3시 명우는 어머니의 집 거실에 선풍기를 새로 설치했다. 낡은 집이었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답답했던 공기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정수는 선풍기 바람을 쐴 때마다 연신 시원하다며 감탄했다. 엄마, 그동안 왜 선풍기 하나 안 틀고 사셨어? 이러다 더위 먹는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버릇이 돼서 그랬지.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있으니 참 좋다. 정수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여름을 만끽하는 아이의 웃음 같았다. 명우는 거실 한편에 쌓여있던 낡은 옷가지들을 정리했다. 그 안에는 정순이 평생 입었던 수십 벌의 긴 소매 셔츠들이 있었다. 얇은 천, 두꺼운 천, 무더운 여름에도 땀을 흠뻑 적시던 짙은 색의 옷들. 엄마, 이제 이런 옷 다 버리자. 시원한 옷으로 새로 사줄게. 뭘 버려. 다 쓸모가 있는 옷이지. 나중에 겨울에 껴입으면 되지. 정수는 아직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명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설득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자신을 좀 아껴줘. 더 이상 숨기지 마. 그 상처는 엄마의 자랑이야. 나를 살린 자랑. 그날 저녁 정수는 명운과 함께 동네 시장으로 나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반팔 티셔츠를 입은 채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아들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길은 왠지 모르게 당당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정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순이 엄마, 이게 웬일이여? 팔뚝 좀 봐. 언제 이렇게 시원하게 다녔대? 단골 채소 가게 할머니가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정수는 살짝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이고. 할머니, 이젠 나도 시원하게 좀 다녀보려고요. 명우는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다. 시장을 지나는 동안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정순의 팔에 머물렀지만 정순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시선들을 받아냈다. 그 시선들 속에 비치는 것은 더 이상 동정이나 의욕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존경과 감탄이었다.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정순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이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의 문턱에서 정수는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긴 소매 셔츠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오히려 화사한 색깔의 반팔 블라우스를 즐겨 입었고 팔에 난 흉터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명우는 주말마다 서윤을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왔다. 서윤은 이제 할머니의 팔에 난 흉터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곤 했다. 할머니, 여기는 구름 같고 여기는 강물 같아요. 서윤이 천진난만하게 손가락으로 흉터를 따라 그렸다. 정수는 손녀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흉터는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 같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정수는 명훈과 함께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팔에 햇살을 그대로 받으며 걷는 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반팔 소매를 살랑였다. 햇살은 흉터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따뜻한 온기가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정수는 눈을 감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명훈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정수는 눈을 뜨고 활짝 웃었다. 응. 괜찮아. 너무 좋다. 이 햇살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건지 엄마는 이제야 알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팔이 비로소 햇살 아래로 나온 순간이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연인, 유모차를 미는 부부, 그리고 뛰어노는 아이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과 자유로움으로 빛났다. 명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마르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웠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엄마의 삶을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 명훈아, 이제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곁에 있으니 엄마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든든한 다리였다. 그녀의 팔에 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의 세월을 견뎌낸 강인함의 증거였고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록이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다. 정수는 명훈과 함께 그 나무 아래를 걸었다. 단풍잎이 그녀의 어깨 위로 그리고 흉터 위로 떨어져 내렸다. 마치 축복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녀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상처가 남긴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수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흔적을 통해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햇살 아래 정순의 팔은 아름다운 삶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 지도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로 가득 찬 빛나는 여정의 증거였다. 저녁이 되자 노을이 공원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 정수는 명훈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녀의 지난 세월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정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